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제목으로 역시나 2주 내지는 어쩌면 3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클래스와 인스턴스인데 이 두 단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로 어떤 뉘앙스 차이를 갖는지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번 세트에서 2주 내지 3주 동안 수업을 들었던 일종의 보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 클래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인스턴스 마찬가지로 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꽤 복잡하게, 근데 서로 딱딱 잘라가지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두 관점에서 차근차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 발자국씩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름에서 스타트를 해서 조금씩 접근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놓고 다음 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우리 이름 뭐라 배웠어요? 이름은 그냥 이름이라 그랬죠?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게 다 서로 다르다는 게 지금 보장돼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 딱 한 명한테 뭔가를 질문하고 싶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친구의 이름을 제가 철자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쓰는 이름도 그런 느낌이었죠.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름이라는 개념에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중요한, 아마도 중간고사 때 그럭저럭 비중 있게 나올 법한 소속관계라는 개념이 오늘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름 하면 역시나 또 중요한 형식, 우리 수업에서 그냥 뭐 인트, 뭐 스트링 막 이런 식으로 대충 흘겨 넘기고 지나가긴 했는데, 오늘 자바의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짚어놓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클래스예요. 여러분 클래스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인문대생을 위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 있죠. 거기서도 제가 듣기로는 C++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거기서 배웠나요? 클래스 뭡니까? 그래요. 클래스라는 친구, 뭐 그 안에 데이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코드도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같은 답변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저한테 함부로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뭔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일종의 이미지가 아마 각자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막연함에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이름이라는 단어에서 저 클래스라는 개념에 도달하기까지 산재해 있는 이런저런 개념들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서 프로그램.자바 해서 .자바 파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다양한 이름,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미 남들이 도입해 놓은, 예를 들면 스캐너라든가 그런 이름들을 갖고 와서 써서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자, 예시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었던 그 수식문 한 줄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세미콜론 찍어놨으니까 문장 완성해 둔 거죠. 이 문장에는 지금 이름이 총 몇 개가 적혀 있는 것 같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마 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큰 따옴표로 둘러싼 건 이름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 보이죠. 그걸 제외해 놓고 본다면 이름이 지금 몇 개까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3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 셋 다 유효한 자바 이름으로서 지금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이클립스 켜시고 그 우리 헬로월드 프로젝트 아직 살아있겠죠? 프로그램.자바에서 각각의 이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이클립스가 보여드릴게요.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웃이라는 이름, 프린트LN이라는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보여줍니다. java.lang.system이래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since인 걸 봐서 요건 이제 자바 1.0 시대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라고, 근본 있는 이름이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out도 비슷한 느낌으로 마우스 갖다 대면 얘도 첫 줄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print stream 띄고 java.lang.system.out 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println도 비슷한 느낌으로 첫 줄에 굵은 글씨로 void 띄고 어쩌고저쩌고 println, 그 다음에 얘는 뒤에 괄호 열고 닫고까지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이 친구 뭐 하는 친구고, 그래서 지금 저기 적혀 있는 x는
구체적으로는 거기 담겨있는 값은 이런 느낌으로 간주돼서 쓰일 예정이다라고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름인가 싶은 엔간한 단어들의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말한 것뿐만 아니라 메인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툴팁이라 그러죠. 이클립스가 노란색으로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을 보여줄 거예요. 반면 이제 뭐 퍼블릭이라든가 보이드라든가 이런 애들은 마우스 갖다 대도 묵묵부담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을 읽어보니까 맨 윗줄에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갖다 댄 이름이 보이고요. 그 왼쪽에 막 점점점 해가지고 온갖 수식어들 비슷한 느낌으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괄호 열고 닫고가 붙어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띄어쓰기 해가지고 그 왼쪽에 뭔가가 적혀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영어 설명이 튀어나왔었잖아요. 그 영어 설명은 예를 들어 시스템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영어 설명은 그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프로그래머가 그 시점에 미리 어딘가에다 적어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둔 설명이에요. 프린트LN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자,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그 맨 첫 줄에 굵은 글씨로 보여주는 그 설명은 사람이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클립스가 저 이름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이 이름은 정확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새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 시스템 마우스 갖다 댔더니 그냥 대놓고 시스템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java.lang.system, java.io.printstream.println 같은 느낌으로 점점점 해가면서 우리한테 그 이름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저 이름 왼쪽에 점점점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쟤네들은 우리가 마우스 갖다 댄 이름에 대한 소속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이름 어디 소속이냐? 일단 자바 소속이고 랭 소속이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중요한 소속 관계에 대해서 살짝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게임프로 5주차 예시 일부 압축 파일 다운로드해서 임포트를 해봅시다.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 다음 슬라이드에 일단 설명이 적혀 있긴 한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패키지 익스플로러 적당히 빈 땅에다가 우클릭하시고 임포트 요 비행기 착륙하는 모양 누른 다음에 제네럴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어쩌고 저쩌고 고르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아카이브 파일 찾아보기 한 다음에 제가 업로드 해놓은 그 친구를 엔터를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프로젝트 해가지고 저 압축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클립스로 탑재를 할 수 있는, 임포트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수업하다가 중간중간 이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체크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확인하면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GP5 예시 일부 자바 프로젝트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이고 평소랑 비슷한 느낌으로 클릭하면 프로그램.java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열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뒤에는 바로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 제가 주석으로 달아놓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int 넘버 세미콜론 해가지고 데이터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 넘버를 도입하고 있는데 뭐 왼쪽에 스태틱 붙어 있는 건 얘는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얘는 지금 파란색으로 이탈릭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int 띄고 그냥 넘버가 아니라 프로그램 소속 넘버입니다 라고 첫 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까지 자동 완성 항상 당해왔었던 그 요 메인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메서드고 요 부분 닫는 중괄호까지가 하나의 메서드 정의가 됩니다. 메인이라는 메서드 인수는 args 하나 받고요. 내용물은 요런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둔 셈이에요. 요 메인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도 역시나 프로그램 소속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밑에는 뜬금없이 스태틱은 뭐 그러려니 합시다. 클래스 적혀있고 이너라고 지금
적어놓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이름, 이너에 대한 내용물을 적어 놓은 셈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그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한 큐에 지금 표현을 해둔 거예요. 적어둔 거예요. 따라서 얘도 정의의 일종이고 대충 키워드 옆에 보이듯이 저 이너라는 이름은 이제 클래스 이름, 달리 말하면 형식 이름이 됩니다. 뭐 그건 그거고 그렇다 보니까 얘도 마우스 갖다 대실 수가 있어요. 갖다 대시면 역시나 프로그램 소속 새로운 이름 이너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너라는 거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중괄호 내용물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지금 역시나 데이터 이름 하나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는 거고 텍스트는 스트링 하나를 담기 위해 도입하는 이름이다라고 적는 셈입니다. 그 텍스트에 마우스 갖다 대면 자, 텍스트는 지금 이너 정의 중괄호 안에 그 선언이 적혀 있잖아요. 따라서 이너 소속이 됩니다. 근데 이너라는 이름은 프로그램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프로그램 소속이면서 이너 소속인 데이터 이름 텍스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첫 줄 말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서드 이름에도 마우스 갖다 대면 프로그램 소속이면서 이너 소속입니다 라고 따박따박 잘 붙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매번 별로 신경 안 썼던 요 첫 줄부터 시작하는 퍼블릭, 클래스, 프로그램 열고 닫고 해가지고 시작하는 요 프로그램이란 이름도 여기서 지금 새로 도입하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마우스 갖다 대면 프로그램은 뭐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특별한 소속이 없어요와 같은 느낌으로 점 같은 거 하나도 안 달려 있고 이름 하나만 딸랑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형식 내용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상 코드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저는 슬라이드 넘기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중간중간 각각 이름들의 마우스 갖다 대거나 아니면 지금 투두 해가지고 공간 마련해놨죠? 거기다가 이런저런 코드들, 이름들 한번 사용해 보면서 툴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속관계가 뭐냐? 소속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이름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소속관계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일단 소속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자바에 적혀있는 갖가지 이름들을 놓고 본다면 out이라는 이름 마우스 갖다 대면 어쩌고저쩌고 .system.out 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소속 이름들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 중에 out이라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이름, out이라는 이름은 소속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프로그램 소속 이름들 중에 메인 있고 넘버라는 이름 있고 이너라는 이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너라는 이름 소속으로 텍스트 그 다음에 set 어쩌고저쩌고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속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다. 이 새로운 이름 지금 갑자기 등장한 스캐너가 어디 소속이냐 확인해 보고 싶다라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됩니다. 마우스를 소속 당하는 쪽 이름에다가 갖다 대면 돼요. 그 다음에 소속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층적입니다. 여러분 그 막 벤 다이어그램 그런 거 그려본 적 있죠? 그래서 뭐 교집합, 합집합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C 드라이브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파일이 있어요. 뭐 input.txt라는 파일이 있다 칩시다. 그 파일이 C 드라이브에 있으면서 동시에 D 드라이브에 있거나 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한 군데에만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이라는 걸 다루는 동네도 역시나 계층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탐색기라는 걸 써서 열심히 옆에 있는 폴더 이렇게 클릭 하다 보면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저 폴더 안에 들어있는 등등과 같이 탐색을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속관계도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계층적으로 형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름이 A 소속이면서 B 소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B는 반드시 A 소속이어야 됩니다. A랑 B랑 완전히 다른 소속관계를 갖는데 새로운 이름 C가 A 소속이면서 B 소속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이름이 A 소속인데 A라는 이름도 역시나 B 소속인 케이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1대1로
서로 대칭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A가 B 소속이고 B가 C 소속이고 C가 A 소속이다 이런 식으로 막 사이클이라 부르죠. 그런 식의 순환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것 역시나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점이라는 친구를 많이 구경을 해봤는데 자바에서는 점 연산자 내지는 점 기호를 적어가면서 소속 관계를 갖는 두 이름을 이어서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system.out과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점 연산자 내지는 점 기호를 사용한 사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동완성 sysout 해가지고 자동완성 당해가지고 적었던 저 수식, 지금 보면 메소드 호출식이죠. 저 메소드 호출식의 부분 수식 system.out에서는 점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수식은 메소드 호출식, 수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수식을 구성할 때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자를 붙여서 더 큰 수식을 만드는 게 가능했었죠. 3 더하기 5 하듯이 지금 이름 두 개를 섞어 갖고 쓰기 위해 점 연산자를 쓴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사용한 점은 연산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 out이라는 이름은 명백히 시스템 소속이 맞아요. 그래서 적법하게 점 연산자를 사용한 셈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예요. 지금 system.out이라는 게 하나의 수식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점을 찍고 println을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println에 마우스 갖다 대보면 아시겠지만 걔는 명백히 out 소속은 아니에요. 걔 지금 소속 관계 첫 줄에다 이제 점점점 해가지고 보여줄 건데 거기에 자바 점 어쩌고 저쩌고 점 등등등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out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out.println에서 사용한 점 역시나 점 연산자가 맞아요. 소속 관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println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류가 안 나고 있어요. 괜찮아요? 첫 번째 점이랑 두 번째 점, out 왼쪽 점이랑 out 오른쪽 점은 명백히 지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엔 똑같이 점 찍어 놓은 걸로 보이지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직접 적어 볼게요. 여러분 코드 치실 때 제가 여기 표시해 둔 요 정도에다가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캔 적당히 해서 자동 완성 당해서 엔터키를 쳐서 스캐너 세미콜론 해갖고 선언을 구성해 본 적 있잖아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동 완성을 할 때 잘 보세요. 자, 지금 19번째 줄이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그냥 스캐너라는 이름만 자동 완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한 줄을 추가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파이썬에서 나왔던 임포트 문 기억나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바 동네에서도 저 한 줄을 임포트 문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저렇게 적어두면 이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라는 이름이 요 아래에서 만약에 튀어나온다면 그거는 자바 소속, util 소속 스캐너를 쓴 셈 치겠다. 이클립스 너도 알고 있어라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임포트 문이랑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스캐너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동등한 느낌입니다. 그게 싫다라면 여러분이 직접 여기서 나는 자바 소속에 점을 찍고 그러면 막 쌀가마니 같이 생긴 아이콘들이 막 튀어나올 겁니다. 뭐 그 중에 U로 시작하는 util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고 점을 찍으면 이제 java.util 소속 이름들이 이것저것 튀어나올 겁니다. 거기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이 이름을 썼기 때문에 바로 목록이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친다면 아마 ABC 이런 순서대로 튀어나왔을 거고 아무튼 간에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를 골라서 엔터키를 치시면 자동 완성을 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 스캐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 정해서 선언 완성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류가 안 나고 있고 맨 위에 그 임포트 문이라는 친구가 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여기 지금 점을 2번을 썼죠. 저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형식 이름을 적거나 등등 상황에서 특히 데이터 이름 선언할 때 이거 int 담을 거야, 더블 담을 거야 또는 자바 소속, util 소속 스캐너 하나 담을 거야와 같은 느낌으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점 연산자를 쓴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그냥 기호를 쓴 거예요. 점 기호를 쓴 셈이에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건 심지어 설명조차 세 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하고 얘는 나중에 뒤에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설명 진행을 해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 점 연산자를 써서 구성한 수식 system.out은 저렇게 적어놓은 수식 역시나 하나의 이름 취급을 받아요. 세상에 다양한 아웃이 존재할 수 있는데 나는 시스템 소속 아웃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라고 적어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 수식은 자동완성 당했던 저 수식은 java.lang.system.out.println 괄호 열고 닫고라고 적은 거랑 완벽히 동치예요. 자, 이건 저만 적을게요. 여러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sysout 자동완성 해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굳이 java.lang. 한 다음에 다시 점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시스템 한 다음에 점 찍고 out라는 이름을 골라가면서 또 점 찍고 println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해요. 방금 적은 한 줄이랑 저 위에 자동완성 당해서 적은 한 줄은 완벽하게 동치입니다. 실행 양상이 완벽히 똑같아요. 둘 다 3 출력하고 엔터키 칩니다. 봐봐요. 자, 시스템 소속 아웃을 쓴 셈이에요.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자바 소속 랭 소속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리고 확실한 이유는 이 시스템이라는 이름 자체가 java.lang 소속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java.lang 소속이긴 한데 시스템이라는 이름은 스캐너랑 다르게 굳이 맨 위에 import java.lang.system 세미콜론과 같이 적어놓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대놓고 시스템이라고 불러도 이클립스가 알아서 자바 소속 랭 소속 시스템을 쓴 셈 쳐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예외적인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ava.lang 소속 이름들은 여러분이 굳이 점 연산자 내지는 점 기호를 가지고 그 소속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써도 되도록 예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파이썬 동네도 마찬가지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빌트인 이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빌트인 이름의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자, 봐봐요. 넘버는 3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럼 여러분 그냥 넘버 적으면 엔터 치면 3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라든가 다른 동네에서 이름을 보여줄 때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색상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버는 지금 그냥 까망색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넘버는 명백히 이름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N2라는 이름을 내가 쓰려고 한다. 얘는 지금 아직까지 등록되지 않은, 등재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네임 에러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N2는 내 이름 새로 도입해서 쓸 거고 일단 1 담아놓고 스타트 할게. 한 다음에 스크롤 조금 올릴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는 오류가 나지 않고 아까 담아놨던 1이 튀어나올 거예요. 지금 이름을 사용한 거죠. 수식 N2 계산하면 1 나오도록 지금 마련해 둔 거잖아요. 그래서 N2하고 엔터 치면 1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 이제 예를 들면 INT라든가 이런 아이들 기준으로 보라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름이 존재해요. 자, INT라는 이름은 우리가 INT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도입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유효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해본 적이 있겠죠? import time이라든가 해본 적이 있겠죠? 자, time 한 다음에 점 찍으면 sleep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3초간 자는 거죠. 최소 3초 자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sleep이라는 이름, 내 지금 쓸 수는 있겠지만 대놓고 sleep이라고 부르면 네임 에러가 떠요. 왜 그러냐? 지금 sleep이라는 이름은 time 소속이기 때문에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time 소속 sleep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꼭 그 소속 관계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냥 맨 땅에서 쓰면 안 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int라는 이름은 사실은 내가 직접 정한 이름은 아니에요. 얘도 다른 어딘가 소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라는 이름을 쓴 셈이에요. 요게 저거랑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지 한번 물어볼까요? 같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맨 땅에서 이름 불렀을 때
내가 직접 등재하거나 한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이름 빌트인스 소속 인트라는 이름을 쓴 셈 쳐주는 그런 개념이 파이썬에도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저 빌트인스 안에는 여러분이 이전에 써봤던 예를 들면 프린트라든가 보라색으로 나오는 이름 많이 구경해 봤었죠? 프린트라든가 str이라든가 뭐 max라든가 같은 엔간하면 여러분 참컴 시간에 거의 항상 사용할 것 같은 이름들 위주로 저기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바 동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시스템, 여러분 아마도 출력할 테니까 system.out을 아마도 반드시 쓰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java.lang 소속으로 만들어 놓고 java.lang 소속 이름들 중에는 엔간하면 여러분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반드시 쓰게 될 이름들 위주로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막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자질구레한 거 아니면 내가 직접 java.lang.system과 같이 적지 않아도 좀 더 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스캐너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죠? 파이썬은 인풋이 명백히 보라색 이름이었잖아요. 키보드 입력을 받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동작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들의 대다수에는 키보드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키보드를 쓰고 싶다라면 java.util 소속의 완전히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스캐너라는 친구를 들고 와서 걔를 system.in이랑 조합을 해서 쓰도록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java.lang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소속 관계를 저 이름을 사용할 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귀찮다. 우리 같이 귀찮은 사람들, 바쁜 사람들은 컨트롤 스페이스에 가면서 자동 완성해 가면서 저 이름을 그냥 7글자 고지고대로 적기 위한 적절한 임포트 문을 맨 위에다 적어놓고 그거조차 귀찮아서 자동 완성 당하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이름을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자바 동네에서 저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세미콜론은 문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라 그랬는데 아쉽게도 얘는 그냥 좀 별종 같은 친구로 생각을 해둡시다. 자바의 임포트 문은 실행의 대상은 아니에요. 단순히 이름 적을 때 수식어로서 적거나 할 때 좀 더 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구성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의 임포트 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파이썬의 임포트 문은 진짜 문장이고 진짜 실행을 합니다. 아무튼 그쪽은 그쪽이고 자바 동네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걔 소속관계 따박따박 점 찍어가면서 명시해가면서 부르는 이름을 full name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얘기가 좀 옆으로 새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사용한 건 점 연산자가 맞아요. 내가 그냥 아웃이 아니라 시스템 소속 아웃을 쓰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있는 out.println 같은 경우는 println은 out 소속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점 연산자를 썼고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구성을 했어요. 자, 사실은 system.out에 적혀있는 점이랑 out.println에 적혀있는 점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계산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C++를 써본 적이 있다면 C++에서는 양쪽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론 out과 같은 느낌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점 찍고 println을 하는 느낌으로 두 케이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호를 써서 서로 다른 연산자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소속 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 out.println의 점 연산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점이 2개가 적혀 있는데 저 점이 적혀 있는 부분은 명백히 수식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int, float, double 이런 식으로 형식 이름을 적는 곳인데 거기다가 3 더하기 5 같은 걸 적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쟤는 연산자는 아니에요. 점 기호를 쓴 셈입니다. 일단 용도는 적은 이유는 소속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적은 거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C++에서는 저런 상황에서는 콜론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연산자는 아니에요. 왜냐? 저기는 수식을 적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system.out과 유사한 느낌으로
내가 그냥 스캐너가 아니라 자바 소속 util 소속 스캐너를 쓸 예정이다 와 같은 식으로 소속 관계를 명시해 놓은 full name을 적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 열심히 연산자니 기혼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자바 동네나 그 C++ 동네나 저게 연산자냐 기혼이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는 합니다. 자, 지금 자바 누구 겁니까? 어떤 회사가 자바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나요? 그죠? 오라클이라는 회사죠. 여러분 막 데이터베이스 그 우리 중도 자리 그 열람실 터치스크린으로 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는 시스템 오라클로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저하고 때는 오라클 시스템을 썼었는데 그런 회사가 옛날에 다른 회사 거였던 자바를 그 회사 통째로 구매하면서 업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오피셜 설명서죠. 파이썬도 python.org 가면 설명서 있듯이 자바도 있어요. 근데 그 자바 공식 설명서를 가도 거기 이제 연산자 목록 오퍼레이터스 해가지고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엔 명백히 점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설명 막 이름과 관련한 설명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뭐 닷 오퍼레이터, 점 오퍼레이터와 같은 느낌으로 점이 마치 연산자인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점이 연산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점 심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거나 막 그래요.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자바 주인도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퉁쳐서 점 연산자 내지는 그냥 점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사용한 점은 명백히 소속관계랑 관련이 있는 점이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설명을 스킵하고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이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적을 때 이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양한 이름들을 쓸 수 있을 건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자동 완성 당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찍으면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램 소속 이름들 중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에 대한 목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개가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클래스라는 이름, 이건 우리가 정한 건 아니긴 해요. 넘버라는 이름, 메인이라는 이름, 이너라는 이름이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그램 소속 넘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걷다가 3을 담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머스 갖다 대면 지금 실제로 들어가는 데이터 흐름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류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자, 프로그램 소속 넘버라는 인트값 하나 담을 수 있는 이름에다가 3을 담겠다라고 는 수식을 적은 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사용한 이름 넘버는 커서 갖다 대놓고 스크롤 위로 올려보시면 그냥 대놓고 넘버는 3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쳐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은 명백히 java.lang이 아니잖아요. 아까 전 설명대로라면 저 넘버는 만약에 우리가 적으려고 했다면 full name을 적어가면서 적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위에다 import 문을 적어 놓든가요. 근데 여기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버는 3 했을 때 마치 프로그램 넘버는 3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간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죠? 자, 여기서 왜 이게 축약이 가능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요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에 대한 내용물, 문장을 적고 있었냐? 어디 정의 안에 들어가는 수식을 지금 적고 있었냐? 어디 정의 안에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냐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열심히 to-do 탭 아래에다가 지금 다양한 코드들을 적고 있는데 여기다가 뭔가 코드를 적는데 여기다 지금 문장을 적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메인 메서드의 내용물을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메인이라는 이름은 프로그램 소속이에요. 맞죠?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메인이 소속돼 있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소속인 다른 이름들을 적을 때 굳이 프로그램 점이라고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밑에 볼게요. 지금 요 밑에는 텍스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를 사용할 때는 저기서 지금 맨 땅에서 텍스트는 하고 하이 하면 얘는 또 털릴 거예요. 텍스트는 프로그램 소속은 맞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너 소속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코드 적고 있는 요 메인이라는 친구는 이너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쟤를 적을 때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full name을 적는 거죠. 얘는 대부분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inner 텍스트는 high와 같이 적으면 저 아래에 선언 적혀 있는 저 데이터 이름 자리에다가 high를 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inner라는 이름이랑 main이라는 이름이 동일한 프로그램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inner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걷다 점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inner는 지금 어디에 그 선언, 어디에 그 정의가 적혀 있냐를 찾아가기 시작할 때 지금 main이 당장 프로그램 소속이니까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안에서 inner라는 이름을 먼저 찾아야겠구나 해서 봤더니 있는 거예요. 지금 inner라는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이름 inner는 이 아래에 지금 정의가 적혀 있는 클래스 이름이다라고 지금 간주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찍으니까 이제는 인어 소속인 이름들 중에서 텍스트를 사용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물을 적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메서드 정의일 수도 있고 클래스 정의일 수도 있어요. 뭔가에 대한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용물을 구성하고자 하는 걔랑 동일한 소속의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소속 관계를 생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는 3 하면 메인이 프로그램 소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점 넘버를 사용한 셈 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코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아마도 등장했을 겁니다. 또는 로컬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로컬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죠. 보통 글로벌이라고 부르죠. 지구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자, 이클립스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막 이름 이거저거 적어가면서 코드를 짜놨는데 각각의 이름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를 확인하려면 그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 정의를 탐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탐색을 할 때 어떤 이름이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다라면 일단 그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 예를 들면 넘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나를 확인을 합니다. 없다. 그럼 이제 메인이 소속돼 있는 이름에 대한 정의 중괄호를 찾거나 하는 식으로 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없으면 이제 자바점, 랭점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등등등과 같은 스코프 개념이 여기도 지금 반영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왜 굳이 java.util.scanner 풀네임을 적거나 또는 임포트문을 적어놔야 됐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java.util 소속 새로운 이름에 대한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면 돼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라고 적혀있는 이 이름이 java.util.program이었다라면 우리는 스캐너라는 이름 그냥 사용해도 됐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프로그램 소속 마우스 갖다 대면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나오잖아요. 적어도 java.util 소속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java.util.scanner를 쓰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는 임포트문을 쓰거나 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오라클에 취직을 했어요. 자바의 다음 버전을 만드는 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java.util 소속의 새로운 뭔가에 대한 정의 중괄호를 적는 날이 왔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java.util 안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캐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코프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보면 자, 요 맨 밑에 적혀있는 메서드 정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inner.text는 텍스트라고 는 수식이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inner.text에 적혀있는 텍스트는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그냥 텍스트 적혀있는 건 누리끼리 한 회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nner.text의 텍스트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여기 선언되어 있는 얘입니다. 그래서 inner 소속 텍스트를 사용한 셈이에요. 그
그다음에 그냥 대놓고 텍스트 하면 여기서는 인수 이름을 쓴 셈으로 지금 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스코프 관점에 지금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요 수식을 가운데다 놓고 스타트를 했을 때 그냥 text 적혀 있다. 얘 지금 무슨 이름이냐. 심지어 처음에는 이게 데이터 이름인지 코드 이름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인수 선언에 적혀 있으니까 얘는 스트링 하나 담기 위한 인수 이름 텍스트구나라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선언으로 도입한 텍스트가 아니라 이 선언으로 도입한 좀 더 바깥에 있는 텍스트를 쓰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얘보다 더 바깥에 있는 요 이름을 부르면서 스타트를 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inner라고 찍었잖아요. 그러면 inner는 지금 이 안에 선언이 없어요. 선언 내지 정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바깥에 갔더니 여기에 지금 program.inner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ner는 클래스 이름이다. 거기다 점 찍으니까 inner 소속인 이름들 중에 하나를 찾다 보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찾아 나간 거고요. txt는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inner.txt잖아요. inner라는 이름을 찾기 시작할 때 명백히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저만 칠게요. 여기에 지금 int inner라는 새로운 이름 inner에 대한 선언이 이딴 식으로 적혀 있었다라면 저거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inner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걔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가까운 이 친구로 지금 판명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는 우리가 이 이름 inner를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대놓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 내가 이름을 그지같이 지어놔서 이 모양이다. 팀원이 이랬다. 내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기다가 지금 뭔가를 담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어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아무튼 원래 버전에서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선언이 이 안에 안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inner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점 찍고 나서 진행하는 건 inner라는 이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이름 선언 적혀 있으니까 찾게 돼요. 요거는 자바 할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스코프라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보통 설명하는 가까운 데서부터 찾기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자바 동네에도 명백히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요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별표는 사라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룰 만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 설명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져갈 만한 내용만 요약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속관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소속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름들 사이의 관계예요. 텍스트는 inner 소속이다. main은 프로그램 소속이다. 스캐너는 java.util 소속이다와 같이 이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full name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점점점 열심히 찍어가면서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어떤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귀찮다라면 경우에 따라 여러분 임포트 문을 적어서 내 지금부터 말하는 스캐너는 java.util.scanner야 라고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해요. 자, 이 점 연산자 자체는 자바 동네에서 조금 중의적으로 쓰입니다. out.println에서 사용한 점은 소속 관계를 명시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 연산자를 썼고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소속 관계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스코프 개념, 뭐 로컬이니 글로벌이니 그런 개념이 자바 동네에도 들어있다. 그래서 그 스코프 규칙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슨 이름에 대한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냐에 따라서 풀 네임을 안 적어도 또는 덜 적어도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두고 쉽시다. 몇 분 쉴래요? 15분을 쉬겠습니다. 17분이니까 32분에 재개를 할게요.